안녕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하이클래스 공무원학원에서 국어 강의, 그 다음에 오늘 오전에 했는데 이제 면접, 자기소개서까지 담당하고 있어요. 문정호입니다. 비도 아까 왔는데 비를 뚫고 잘 오셔가지고 뭐 허튼 얘기는 빨리 그만하고 합격 설명에 들어가자고요. 설명회를 할 때는 항상 방향을 갖고 가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지난번에 지지난주엔가 설명회가 한번 있었어요. 1차 설명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시험도 보기 전이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수험생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냥 국어가 일반적으로 무엇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오늘은 아마 이제 조금 좀 알고도 온 친구들도 있고 해가지고 현실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줄게요. 현실적인 얘기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그런 뉴스들, 이렇게 뉴스들, 공무원 시험생들이 좀 줄고 있다. 그건 필요 없고 과연 우리 군무원 시험 또는 국무원 응시생 방향은 어떻게 진행돼 나갈 것인가 그리고 국어는 어떻게 시험을 볼 것인가 이런 것들 얘기 좀 잘해드리도록 할게요. 드디어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 1차 설명회 때 채우지 못했던 오른쪽 칸을 채웠어요. 2022년 이번에 7월 16일 시험이 있었죠.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10개 항목으로 좀 나누어 본 것인데 뭐 사진을 찍든 뭐 하든 집에 가서 캡처하든 아무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보시면 되는데 나름대로 10개로만 단원을 나눠본 거예요. 근데 실제로 국어 단원이 10개로 끝나진 않죠. 하나의 화면으로 나누다 보니까 집어넣다 보니까 이렇게 10개 단원으로 했는데 세부 단원 더 있어요. 세부 단원 더 있어서 이번에 2022년 군무원 국어시험의 특징은 공통적으로 비문학이 다량 출제가 됐어요. 다량. 짧은 지문부터 약간 긴 지문까지 대량으로 길 지문은 아니지만은 보통 문단 하나 문단의 개념은 아시죠? 들여쓰기 하고서 쭉 쓰다가 엔터 치고 또 이제 스페이스바로 들여쓰기 하는 거. 보통 대체적으로 문단 하나 내지는 조금 길어봤자 한 2개 정도의 그런 문단으로 이루어진 비문학이 가장 많이 출제된 게 9급하고 7급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공통사항은 하나 더 보이죠? 문학도 출제된 게 특징이고. 그리고 원래 우리 군무원 시험은 문법 쪽을 많이 냈어요. 여기서 말하는 문법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학교 문법,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 시험에 오면은 절대로 빠질 수 없는 맞춤법 표준어 어문 규정, 그리고 고전 문법, 어법까지 포함하는 것인데 문법을 이번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문 규정을 포함한 문법을 9급 쪽에서 내다가 이번에는 또 7급 쪽에서 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또 어문 규정은 이쪽이 더 냈고 그 다음에 여기서 7급은 또 이제 좀 뺐죠.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고 그 다음에 공통적인 특징 하나 이번에 2개밖에 안 들어갔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성이 있는 게 한자를 많이 냈어요. 한자 관련된 문제. 혹시 9급 풀어보신 분들은 이제 보면은 기억나요? 이제 지금도 좀 잊고 싶은 기억, 아수라장 뭐 이런 거. 그치? 틀렸어요? 정말 하수 중에 하수 문제예요. 보자마자 한 5초 컷 안에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동량, 그치? 구걸 이런 것들이 나왔죠. 하여튼 뭐 그렇고 이번에는 고전문법 나오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말하는 어법, 생활국어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화법 말하기 9급에서는 이번에 그 동의의 경률 이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7급에서는 장문, 글쓰기, 조건에 맞는 글쓰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5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일반적인 경향 설명하고 현실적인 얘기는 빨리 합시다. 그래도 왜냐면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제3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표는 중요성이 있어요. 일반적인 얘기. 군무원 시험은 25문제 선택지 4개. 국어 말하는 거예요, 국어. 이거는 다른 과목도 전부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25개 선택지 4개 25분 주는 것이죠. 정확히 말해서는 모든 과목을 통합해서 보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9급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 과목 2개이기 때문에 총 3과목이면은 25개 곱하기 3하면 75분 안에 1근 75문제 푸는 거. 그 다음에 7급 같은 경우는 한 과목이 더 포함돼서 100문제, 100분 푸는 것이죠. 요 정도 기초 지식은 있을 거라고 생각할게요. 뭐 검색 5초만 하면 되는 거니까. 문제 출제 유형은 단답형, 그 다음에 보기 제시형, 그 다음에 지문 제시형인데 9급은 옛날에 군무원 국어시험은 단답형이 상당히 절대 다수였었어요. 단답형이라는 것은 다음 중 답하시오. 그러면 1, 2, 3, 4 선택지가 바로 나오는 것들. 근데 군무원 시험을 포함해서 9급 시험이나 타직렬 시험, 공무원 시험은 지금 보기와 지문 제시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9급보다는 7급이 조금 더 보기와 지문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옛날부터 공통 출제의 사항이에요. 이게 좋아요? 이건 보통 지식형이죠. 너 이거에 대해서 알아? 몰라. 보기는 보통 조건 제시형이에요.
그리고 지문이 붙게 되면 지문을 읽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지식형보다는 지문을 읽고 사고하고 해석하는 것들 이런 게 있는데 어떤 게 더 좋아요? 공무원 처음 들어오면 이거 싫어하죠. 맞춤법 표준어 외우고 어휘 외우고 하느라고. 이게 좋을까요? 좀 더 뒤에 지나가면서 얘기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는 빨리 지나갈게요. 현실적인 얘기. 2023년에 군무원 시험 몇 명 뽑을까? 이런 게 궁금하지 않아요? 2023년에 지금 최근에 핫한 것은 차량. 그치? 점수 컷은 확 낮은데 뽑는 인원수에 비해서 가성비가 좋거든. 한 6개월 공부 안에 합격했다는 사람이 수두룩하죠. 몇 명 뽑을까? 경쟁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군무원 옛날보다 좀 적게 뽑을 거라는데 어떻게 되겠지? 하고 싶은 얘기는 되게 많아요. 군무원 준비하면서 다른 데들 걸쳐야 될까?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너무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있고 현실적인 얘기 좀 해주고 갈게요. 일단 일반적인 얘기 빨리 할게요. 기억해 놓으면 좋아요. 우리 군무원 국어시험이 특히 더 그러하고 타직열 국어시험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군무원 국어시험만 말한다면 3대 단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문법, 문학, 비문학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문학이 좀 많이 나오고 문법이 많이 나오고 비문학하고 비슷하게 출제되는데 2022년 시험에서는 비문학을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를 했고 좀 난해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선생님 요거 주목하라 그랬죠? 이번에 이렇게 출제가 됐으니 2023년에 군무원 국어시험도 비문학이 많이 출제될까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요? 몰라요. 정해진 건 전혀 없어요. 확실한 거는 이렇게 공개되기 이전 시험의 국어시험에서는 지식형, 알아 몰라 이런 것들을 많이 출제했는데 확실히 공개를 하고 난 이후 시험부터는 지식형보다는 보면은 지문을 읽고 사고하고 해석하는 문제를 많이 낸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2020년, 2021년 그런 걸 안 냈냐, 지식형을 안 냈냐? 그건 아니에요. 혹시 아시겠지만 그 악명 깊었던 문제 혹시 알아요? 스크린도어. 스크린도어의 순화어는 차단문일까요? 안전문일까요? 말도 안 돼. 그게 왜 틀리나? 그런 건데 그런 것들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어요. 행여나 어디 가서 만약에 설명회를 본다거나 특히나 조심해야 될 게 인터넷 카페의 댓글들인데 어서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이 거기다 두고서 무슨 뭐 군무원 시험이 바뀌었다, 수능형 되었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내년을 예측하면서 시험을 보는 것은 물론 나는 전문가로서 오랜 세월 동안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를 나누어 주지만 모든 책임, 이거는 공무원 다 마찬가지고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이 예측을 언제나 벗어날 수 있고 예측대로 갈 수 있고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모든 책임은 여러분들이 다 져야 돼요. 그러니 신중히 결정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되죠. 하지만 어떻게 시간을 투자하고 어떻게 노력을 결정해야 될지를 좀 더 제가 그래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 직업을 먹고 살았잖아요. 좀 잘 설명해 줄게요. 절대로 학원의 논리나 뭐 학원의 이익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경향만을 설명해 줄게요. 이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최근의 경향을 보여줄 뿐인 거고 최근의 경향과 그 흐름을 반영을 하나요? 공무원 시험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분명히 확실히 말하는 게 작년에 시험을 출제했던 사람이 올해 시험을 출제하지는 않은 걸로 보여요. 제가 보면은 관계자들도 만나고 모두 하지만은 이번에 하고 작년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9급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이 7급도 같이 해요. 국어만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9급이 10급보다 쉽냐 어렵냐 그런 거 전혀 없어요. 9급 공부하는 사람은 7급도 같이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도 뒤에서 하겠지만 2021년에 국무원 국어시험을 출제했던 사람이 2022년에 출제하지는 않은 걸로 보여요. 내 분석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 그 다음에 누가 출제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은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러니 아무것도 예측하지 말고 예측하고 믿어야 될 것은 오직 본인밖에 없어요. 알겠죠? 본인밖에 없어요.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출제가 됐다. 그래서 요거 4대 단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문법, 문학, 비문학. 문법이나 문학이나 비문학에서 뭔가 소홀함이 있으면은 아예 떨어질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조심해요. 차량이 작년에 그 컷이 합격 평균 컷이 40대 중반인가 그랬어요. 세상에 이런 시험이 어디 있어?
100점 만점에 평균점이 50점이 안 되는 게 말도 안 되는 거. 근데 그런 효과가 생기긴 해요. 가끔 가다 보면은 갑자기 인원수를 우리가 발표 나긴 모르잖아. 거기 공고문 나와가지고 몇 명 뽑을 건지 발표 나긴 모르잖아요. 근데 뚝 넣었어. 근데 차량이 많이 뽑아. 근데 주변에 차량 관련된 그런 자격증이나 이런 거 가진 사람 별로 없잖아.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렸어요. 근데 보니까 어중이 빠지고 떠중이 빠지고 바보 빠지고 찐따 빠지고 나니까는 이게 뭐야? 40대 점수가 나온 거예요. 올해 2022년도 그럴까? 그거 믿고 내가 공부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랬거든요. 당연히 대비가 됐기 때문에 2023년은 어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해. 이 세계 그때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2022년에 갑자기 차량? 많이 뽑는데?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석 달, 넉 달 해가지고 뭐 문법에서 막 이거 안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이 좋게 얻어 걸린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은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그 1년 한 해로 끝난 거죠. 그렇죠? 이 세계 중에서 뭔가를 갖다가 소홀히 하거나 안 하려고 하면은 이쪽에 발 담그면 안 돼요. 그러니 외우고 이해하고 매일 읽고 매일 감상하고 할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군무원 국어시험의 특징, 어휘를 매우 좋아해요. 이 어휘의 세계가 고통스러워요. 고유어도 외워야 되고 순화어도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막 특히나 한자어 외워야 되고 꼭 하나 기억하세요. 한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혹시 작년에 공부 조금 해보신 분들 중에서 인터넷 댓글 보면 이런 얘기하죠. 나 군무원 국어시험 준비하려고 해. 한자 어떻게 해? 그럼 댓글 달리죠. 인터넷 카페. 한자 왜 함? 한자 어차피 한 문제 두 문제 집냐고 버리면 되는데 왜 함? 예를 들어서 뭐 군수나 행정 같은 경우는 얘기할 게 좀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전기정보통신 이런 쪽에는 합격 컷이 70 이렇게 나온다는데 한자 버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가 이제 다시 하는 거예요. 틀리고 이제 떨어진 다음에 한자 하는 거예요. 한자를 왜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학원에 있는 유튜브 채널을 조금만 보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꼭 하세요. 나랑 같이 내년 2023년을 대비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한자 꼭 하세요. 알겠죠? 이번에 한자 문제는 직접적으로 두 문제, 세 문제지만 간접적으로 5문제까지 엮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전 문학을 보는 여러 가지 안목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한자는 빨리 시작하는 게 좋아요. 빨리. 한자 꼭 하세요. 이래도 돌아가자마자 한자 외함 하겠지. 그치? 저는 그럼 얘기할게요. 그런 사람한테. 공무원 준비는 외함. 그치? 네. 그리고 이렇게. 야. 여기 있지? 여기 펼쳐놓고 이제부터 우리가 현실적인 얘기 하나씩 해봅시다. 현실적인 얘기 하나 해봅시다. 저 오늘 오전에 이제 자기소개서 강의했어요. 보면 아시겠지만은 1차 필기 합격 컷을 합격한 사람들은 이제 제출 서류가 있어요. 신원진술서부터 제출 서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서를 미리 사전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돼요. 이게 면접의 요소로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강의를 했고 무료 강의를 들은 다음에 이제 집에서 쓰고 뭐 이런 식이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면접 강의가 있어요. 선생님 아직 1차 합격도 발표를 안 했는데 왜 자기소개서랑 면접이 지금부터 이루어집니까? 그 얘기도 하나. 일단은 쭉 있는데 이번에 뭐니 해도 그래 그 자기소개서 그 얘기 먼저 하고 들어가자. 오늘 아까 이게 자기소개서 하는데 저기 학원에 있는 대강의실에서 100명 들어가는 대강의실이 꽉 차서 왔어요. 지금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수험생들한테 얘기해줘. 깨어있으라 이 얘기예요. 자, 아직 1차 필기 합격 발표 안 났죠? 그러면 이제 보면 학생들이 물어봐. 면접 준비는 언제부터 하고 자기소개서는 언제 써? 상당수 많은 얘기들이 뭐예요? 1차 합격자가 발표가 난 다음에 자기소개서 준비하고 면접 준비를 한다 그래요. 참고로 1차 합격자가 발표가 나게 되면은 서류 접수 기간이 되게 짧아 한 2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자기소개서를 쓰고 완성을 해야 돼요. 일주일 남짓인가 열흘인 남짓인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근데 그 안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고 면접은 좀 시간이 좀 있거든요. 면접 준비 그때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떨어지는 거죠. 1차 필기 합격, 그러니까 7월 16일 시험이 끝나면 토요일 날 시험이 끝나면 오후에 끝나거든요. 그날 저녁에 가채점을 하고 했어? 가채점을 하고 시험 문제가 일부 공개가 되니까 가채점을 한 다음에 자기가 요즘에 보면은 뭐 합격 컷이 나오잖아. 합격 컷도 하나도 믿으면 안 돼요. 어찌 학원에서 그런 불확실한 합격 컷을 남발한 다음에 학원 홍보죠. 그런 다음에 수험생들에게 희망 고문을 시키나? 아니 합격 등급 컷이 맞은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합격 등급 컷에 가장 데이터가 많은 곳이 어디야? 대입이지. 대입 합격 컷이 맞은 적이 있어요?
그런 걸로 갖다 희망 고문시키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쳐. 그런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가능성 언더라인이 있으면은 빨리 자기소개서 면접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댓글에 뭐라 그래요? 시험 발표가 난 다음에 그때 면접 준비해라. 그럼 그동안 뭐 하는데? 자기 인생이 걸린 시험인데. 둘째, 만약에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준비를 미리 하다가 만약에 1차 합격 컷에서 내가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은 너무 속이 아프고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아침에 된장찌개 먹었어. 된장찌개 왜 먹어? 저녁이 돼서 된장찌개가 탈날 수도 있잖아. 그렇지? 내가 오늘 점심에 배홍동 비빔면을 먹었어. 그거 먹으면 안 되지. 왜냐면 매운 거 먹었다가 저녁에 배탈 날 수도 있잖아. 미리미리 준비하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도 그 얘기 한 거죠. 일단은 자, 여기 봅시다. 누구나 다 똑같이 하는 얘기는 현재는 지금 비문학에 많이 출제돼서 비문학 부분에다 초점을 두어야 돼. 우리 학원은 탄탄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할 때 공부가 똑같은 공부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독서실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뭐 이런 건 똑같은 거지만 우리가 공부에도 종류가 있잖아요. 첫 번째, 문법의 어문 규정이나 아니면은 어디 있어? 이렇게 어휘나 이런 것들은 많이 정리를 하고 매일매일 외워야 돼요. 얘네들은 그래도 이유와 원리를 알고 외워요. 문법 지식을 바탕으로. 근데 솔직히 말해서 고유어 이딴 것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매일 생짜로 외워야 돼요. 첫 번째, 정리하고 외우는 공부. 좋아요, 싫어요? 두 번째, 어디 있냐면은 이런 비문학이 대표적이고 문학작품 이해가 그런 것이고 외우는 건 아니에요. 매일매일 해당하는 지문을 읽고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내는 거죠. 내가 오늘 본 비문학 지문은 내일 다시 만날 일이 없는 거잖아요. 이해하죠? 그런 것들은 읽고 이해하는 공부. 어떤 게 더 좋아요? 대체적으로 처음으로 입문한 수험생들은 정리하고 외우는 것보다는 비문학 같은 거나 문학작품 이해를 좋아해요. 왜냐면 암기의 그런 폭탄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과연 그게 좋아요? 좀 지나면 알 거예요. 차라리 외우고 마는 게 쉽다는 거를. 얘네들은 말이죠.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은 이빨 한번 꽉 물고 힘세게 하면은 2달 정도면은 웬만큼 어느 정도 수준이 보여요. 그런데 비문학은 아무리 해도 느는 것 같지도 않고 힘들어요. 참고로 최근에 추세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또 2023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모든 것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예측과 책임은 본인 지는 거니까. 하지만 2022년은 이랬어요. 2021년은 이쪽보다는 이쪽 중심으로. 2020년에 공개된 시험 문제는 그냥 골고루. 2019년까지 옛날 시험 문제는 좀 지식형으로 이렇게 했었어요. 확실히 쪽으로 약간씩 변해가는 건 맞아요. 이 얘기의 중심은 이 얘기의 중심은 분명히 드러났죠.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할 때도 똑같은 거. 이제 3개월, 4개월 단기 합격 목표로 들어오게 되면은 우수수 떨어질 거예요. 우수수 떨어질 거예요. 지금 들려오는 얘기 일단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올해까지 문재인 정부 덕택에 이제 효과를 봐서 굉장히 많이 뽑았죠. 이제 그렇게 뽑지는 않아요. 막 수천 명씩 뽑고 그런 일은 없어요. 군무원으로. 선생님 그럼 조금 뽑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아, 제 군무원 기출문제집인 군기잡기가 2006년부터 복원되어 있거든요. 저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바로 전에는 한 800명, 700명 이렇게 뽑기도 하고 옛날에 군무원이 뭔지도 몰랐던 시절에는 300명, 400명 뽑기도 했었어요. 물론 중간에 갑자기 휙 하고 1100명 뽑은 적도 있었어요. 왔다 갔다 갔는데 원래 정상적인 범위가 1000명 언더라인이에요. 일단 요거 하나. 둘째, 요즘에 옛날과 같이 다르게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조금 좀 달라졌다고 해가지고 출생자 수도 감소되고 이러니까는 공무원 좀 별로다. 너무 월급이 좀 적고 그 다음에 너무 젊어서 고생도 하고 특히 군무원은 어때요? 오지 체험이 있죠. 고생이 좀 심하죠. 그래서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군무원이 좀 더 그 지원이 좀 줄어들면 어떨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도 좀 있어요. 중요한 건 2023년이 어떻게 변해갈 것이냐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저 지금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고민했어요. 어떻게 변해갈까?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 현직에 오래 있는 사람으로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시험에 있어서 분명히 다른 사람, 다른 시험에 비해서 얘가
응시생 수가 적으면은 나는 준비할 건데 응시생 수가 적으면은 경쟁률이 줄어들고 우리 공무원 쪽은 또 그게 있어요. 실경쟁률. 허수가 많죠. 이번에도 시험장 가면은 없는 애들 많잖아요. 빈자리 많았죠. 실경쟁률이 줄어들고 그러면은 내가 붙을 수 있겠지라는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최근에 공무원 시장이 좀 우틀우틀하다. 지난주엔가 보니까 또 그놈의 컵밥거리에 또 그냥 카메라 들이대면서 아줌마들 맨날 뭐해? 어이구 학생이 없어요. 아무도 밥 먹으러 안 와요. 원래 거기 밥 처먹으러 안 가요. 요즘에 2020년 넘어가지고 컵밥거리 거기 길에서 밥 먹습니까? 그렇다고 그게 싼 것도 아닌데 다 들어가서 밥 먹지. 그치? 진짜. 요즘에 그 온라인 시장이 강화됐기 때문에 현장 강의생들이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노량진 가면 빈 강의실 많아요, 이미. 시대가 달라진 거죠. 그런 걸 두고서 공무원 시험이 줄어들었다. 착시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기술직 중에서도 보면은 인기 직종. 일반 행정직군은 이미 98대 1, 100대 1이 넘어가요.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일부 직렬들은 140대 1이 넘어가잖아요. 그런 걸 두고서 공무원이 줄었으니 공무원 한번 해보자. 이런 걸로 맘먹고 왔다면 잘못하면 큰 필패를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이번에 2022년 실경쟁률 나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경쟁률 나온 거 있으면은 아직까지도 군무원 시장은 경쟁률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올해도 드러났어요. 내년엔 그러면은 줄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수험생들의 인식들이 어쨌든 그래도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좀 약간 떨어질 텐데 그거 그렇게 그냥 보면 안 돼요. 절대 그건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군무원이 800명, 900명, 600명 문재인 정부 이전에 그때는 사람들이 군무원이 뭔지를 몰랐어요. 남자들만 알았죠. 군대에서 군복무하다가 옆에 있는 거 봤고. 나같이 완전히 산골 오지에 있는 일반 보병근무대에 있는 사람들은 군무원도 없었어요. 남자들이나 좀 알았는데 지금 이미 군무원 직렬은 이미 한번 알려진 직렬이에요. 어느 학원마다 군무원 전문 시장이 전문 학원이 없는 학원들이에요. 에듀윌도 이거 다 있잖아. 이미 알려진 직렬이 됐어요. 예상컨대 내년에는 뽑는 인원수가 줄고 그 다음에 응시생 수가 지금처럼 와다다다 들어가진 않겠지만은 일정 수 이상의 응시생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허수가 많아요. 지금처럼 걸치는 애들이 많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이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죠? 지금의 기준하고. 그러니까는 지금은 30명 뽑는데 예를 들어서 60명이 지원해가지고 2대1이 되었다. 내년에는 15명 뽑는데 30명, 40명이 지원해서 2점 몇 대 1이 됐다. 아마 이런 식으로 분야, 시장이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 말은 뭐 말이야 방구야. 바뀌는 게 없다는 거지. 얘기는 건 똑바로 공부하라 이 얘기. 그럼 다 붙을 수 있다는 것이고. 여기다 다시 연관 지으면은 옛날처럼 2달, 3달 공부해서 단기 합격은 안 나와요. 지금은 어림도 없어요. 단기 합격을 나오려면은 뭐 해야 된다? 작년에 차량직처럼 하늘이 내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럴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많이 뽑을 때 차량을 갑자기 뽑은 거지 한 1000명 언더라인 정도로 뽑는 것인데 차량처럼 갑자기 이런 대박이 날 리가 없어요. 하늘의 기호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 정상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요약. 너무 오래 하면 힘들죠? 요약. 마음을 먹었으면은 빨리 준비하세요. 지금은 와서 간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공무원 시험 준비에 들어가가지고 국어 프리패스 세계로 들어오면은 정말 하염없이 많은 공부들을 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그걸 알고 들어와야 되지. 뭣도 모르고 여기서 학원에서 공부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공부를 많이 시켜? 여기 왔는데 여기는 프리패스 강의 안에 너무 강좌 수가 너무 많아. 여기는 이 책 저 책 많은 책을 공부하라고 해. 라는 것을 해야죠. 그렇죠? 좋은 학원은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한테 차근차근 공부의 기회를 제공하는 학원이어야 되지. 야들아 기본 강의만 들으면 돼. 그럼 다 붙을 수 있어. 그러면 내년에 그 학원 욕하고 딴 데 가요. 알겠죠? 특히나 하나 알려줄게요. 이번에 만약에 아까 우리가 시험 본 친구들이 좀 있는데 만약에 이번 시험에서 국어 과락하고 전공 과목 하나 과락하고 그냥 한번 여기 설명회나 한번 가볼까?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올해 2023년 준비한 다음에 별로 아니면은 그냥 다른 데 때려치고 다른 데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좋은 점수는 아니지만 할만해. 그리고 내년에 1년 과정을 2023년 대비했어. 그런데 만약에 떨어졌어. 그럼 100% 다시 와요. 이 바닥이 그런 맛이란다. 그런 특징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내가 자기소개서 강의를 제 대강실에다 꽉 채워놓고 했는데
그 학생들한테 그래서 나랑 원래 오래동안 같이 해온 친구들이니까 1년 동안 야들아 지금 아직 1차 발표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온 것은 1번 성적이 매우 좋은 사람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2번 성적이 애매하지만 그래도 합격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지 않냐. 이번에 꽉 잡아서 미친 듯이 준비를 해서 이번에 합격해라. 왜냐하면 너네 만약에 이번에 끝내적으로 1차 필기에서 탈락하거나 아니면은 최종 과정에서 면탈하게 되면 너네는 또 한다. 영원히 이 동네에 유령이 될 거다. 이 바닥이 원래 그러니까. 아닐 것 같아? 이미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아까 1차 시험 봤다며 필기를. 그리고 이 바닥까지 와서 관심을 보인 거 보면은 이미 이 맛을 알았어요. 그러니 내가 드리는 제안. 준비를 할 거면 빨리 준비를 해. 그렇지 않고서는 함부로 못 붙어요. 이미 이 군무원이라는 직렬도 충분히 알려졌고 그 충분히 알려진 거를 시험 문제에서 감안해서 내요. 적절한 부분의 지식형, 적절한 부분의 이해, 과정형, 적절한 부분의 교과서 이런 것들을 섞어내요. 옛날하고 확실히 시험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기간에 이것만 딱 해서 합격하는 사람을 원치도 않고 오지도 말라고. 왜냐면 그 다음에 또 추가 모집하면 되는 거니까. 추가 모집이 하반기에 추가 채용을 한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원래 계획이 2023년에 800명 모집하기로 했는데 얘네들이 면직하고 그만뒀어. 그럼 1100명 모집하면 되는 거니까. 절대로 용서가 없어요. 그러니 준비를 할 거면은 빨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 이거는 절대로 내가 하늘에다 벼락 맞아요. 학원 생각해가지고 돈 내라가 아니에요. 할 거면은 제대로 하고 아닐 거면은 딸이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게 좋은 거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친구들을 많이 봐서 그래요. 요거 알아두면 좋아요. 나름대로 16개 항목으로 국어의 단원을 나눠본 거고 꼭 얘기합니다. 이거 하세요. 하세요. 어떻게 하는지는 학원 홈페이지, 유튜브에 들어있는 그 영상을 좀 보시면 돼요. 하세요. 내 말이 아직도 아마 이해가 안 갈 거야. 한자 문제 그래봤자 하나 두 개인데 이번에 최고로 좋은 거 아마 국방부 정보기열이나 군수 행정 쪽은 이번에 좀 많이 몰렸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합격 컷이 90이 되진 않거든요. 평균 90이. 그렇게 봤을 때 얘 안 해도 되거든요. 그거 틀리면 되니까. 이 사람들아 어떻게 그거 외에 나머지는 100점 만든다는 장담을 정말 세울 수가 있어? 둘째 인생 모험하는 거 아니에요. 하세요. 꼭 하세요. 나는 오늘 나 보고 다시 안 봐도 돼요. 하지만 꼭 드리는 조언이에요. 이거 안 했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한자는 하시는 게 좋아요. 부담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뭘 모르니까 막 하늘천 따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요즘에 그렇지 않으니까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으니까 꼭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지? 왜냐면 요즘에 한자 성어만 보더라도 한자 성어에다 도금을 안 달아줘요. 동상이몽 안 달아줘요. 그리고 작년 2009년도 같은 경우 2021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심지어 9급에서 상춘곡이라는 고전 시가를 똑 줬는데 거기 들어있는 한자에다 음을 안 달아줬어요. 안 달아줘요. 그리고 고유어 한자어 문제를 섞어내요. 고유어 한자어 문제 따로 내고. 그치? 이런 거 있기 때문에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 고유어 한자어의 결합이 아닌 것은 막 이런 거 낸단 말이에요. 꼭 한자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합격한 애가 오긴 왔거든요. 저는 이번에 제가 보기에 한면 평균 컷이 90대 초반이라서 저는 안정적으로 합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방 떨고 있네 라고 했는데 나랑 친하니까. 근데 그 친구도 와서 똑같이 한 얘기가 한자 때문에 선생님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꼭 한자 하세요. 한자 하세요. 옆 동네 학원 가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한자 하지 마. 그거 안 해도 합격 컷이 나오잖아. 안 돼. 안 돼. 체계가 있다니까요. 보면은 제 이론서, 여긴 제 자랑이에요. 이건 안 들어도 돼요. 기초 기본 이론서, 그 다음에 심화, 군무원 국어 기출문제집, 군무원 국어 동형 모의고사, 그 다음에 매일매일 연습 문제집. 지금 보면은 2020, 2021, 2022 공개된 문제만 지금 고전시가 가사 해석하기 문제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관동별곡, 상춘곡, 이번에 3위인곡, 고전시가 해석집.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교재 중에 하나, 비문학 매일매일 공부하기. 그리고 오늘 한 거, 면접, 자기소개서. 어느 학원을 가면은 해당하는 강사책이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른 시중에 있는 다른 사람 거 갖다 쓰거든요. 안 되죠.
그 정도 노력은 가지고 있는 선생을 써야 되죠. 심지어 어떤 선생은 이것도 없이 웬 알아보지도 못할 한글 파일 스프링에서 쓰면는데 거기런 데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선생이 자기의 흐름과 커리큘럼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거 말고 더 있어. 화면에 안 들어가서 한 거예요. 이거 말고 더 있어요. 오늘 요걸로 자기소개서랑 면접 강의했어요.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이 면접 강의인데 면접 강의는 이 강의실을 터야 될 거예요. 우리 학원이 합격자 수가 많거든요. 또 터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년에 꼭 그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 지식보다는 연습, 학습이 필요한 쪽으로 간다. 근데 이거는 아까 앞에 설명했던 이동훈 선생님 얘기도 똑같지 않을까? 똑같이 이렇게. 문법 비문학 많이 남아요. 하나 꼭 9급 준비하는 사람 7급 국어 푸는 거예요. 9급하고 7급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공개된 시험 2020, 2021, 2022 공통된 사항 9급보다 7급이 더 쉬워요. 하지만 7급은 한자가 특화되어 있어요. 꼭 아시겠지만 7급 준비하실 분들은 무조건 한자를 깊이 있게 공부해야 돼요. 이건 공통사항. 예측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어설픈 예측인 인터넷 댓글로 안 돼. 예를 들어서 국어와 직접 관련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옛날에 2020년을 제외한 그 전에는 1차 필기 합격 1.5배수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 필기 점수는 리셋이 되고 면접으로만 뽑았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그래서 그땐 자기소개서도 잘 썼어야 돼요. 얼마나 대단해. 1차 컷을 꼴등으로 온 놈이나 1등으로 온 놈이나 아무것도 없이 면접만 잘 보면은 생각해봐. 최종 합격을 고득점으로 받는 것과 꼴등으로 받는 것은 발령지 차이가 큰데 그렇지 않아? 옛날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면접만 잘 보면 끝. 근데 안 되지. 2020년부터 대량 채용하겠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부터. 근데 이미 2019년부터 그랬어요. 왜냐 추가 채용했었으니까. 뽑아놓고 봤더니 이건 진짜 다람쥐하고 달팽이하고 다 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추가 채용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막 면직이 너무 심하고 이거 안 되니까 2020년 문제부터 이제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아예 대놓고 뭘 했어요. 면접 50점수에 필기 점수 50점 들어간 거예요. 이걸 근데 학원들은 장사하죠. 진짜 너무너무 못됐어요. 너무 못된 게 생각해봐. 필기 점수는 100점 만점인데 얘가 50%가 되면은 나누기 2한 거지. 그치? 그럼 내가 만약에 필기 점수를 80점 받았어. 평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최종 1.5배수 안에 들어가서 합격으로 들어갈 때는 40으로 변하는 거죠. 내 말 이해해요? 근데 면접은 50점이죠. 면접 평점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평점 요소가 5개예요. 그리고 수음이한가 1점부터 5점이거든요. 빵점은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 면접은 5 곱하기 5 하면 25점짜리가 곱하기 2 해가지고 50점이 돼서 100점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야 우리 학원에 와. 너무 못됐어요 내가. 우리 학원이 커리큘럼은 약해. 근데 요 강의 들어서 턱걸이 선만 올려. 작년에 봐. 차량 45, 47. 그치? 일부 통신직렬 70. 이거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요것만 해서 70만 넘겨. 그거 못해? 나머지는 면접이 곱하기 2니까 면접으로 다 극복해 줄게. 이렇게 장사를 해요. 자, 물어보자. 면접에서 보면은 인성과 뭐뭐가 있는데 면접장 앞에 가가지고 울고 아니면은 대답하는데 대답하기 싫어서 안 하고 그치? 이런 사람이 있나? 뭐에 대해 대답하라 했더니 딴 얘기하고 이런 사람은 없죠. 기본적으로 면접장에서는 수를 못 받아요. 수 받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5점 받기가. 다 중타예요. 중타. 그쵸? 실제로 면접으로 뒤집기 할 가능성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면접까지 안정적으로 장사를 하기 위한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안정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제발 부탁해요. 빨리 준비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빨리빨리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공부하는 연습이 돼야 돼요. 너무 안타까워요. 예를 들어서 막 시험 넉 달 남았는데 그때 프리패스 등록해가지고 선생님 제가 무슨 직렬인데 작년 컷을 봤습니다. 저는 국어가 50점만 넘으면 됩니다.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늘 어디 가서 오은영 선생님한테 상담받으면 내가 모르겠는데 점수를 많이 올려줘야 되는 학원 강사 입장에서 내가 할 말은 없는 거죠. 50이 목표인 사람에게 학원 강사인 내가 할 말은 없다. 알아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
빨리빨리 오셔가지고 최고대한 필기점수 고득점 받아야 돼요. 아까 그랬지. 면접에서 변별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최종 합격은 필기점수예요. 필기점수. 누구나 다 자명이 아는 사실이죠. 빨리 공부하시기 좋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비문학이 많이 출제되는 것이 어쨌든 특기사항이기 때문에 비문학은 하루 이틀 안에 극복이 안 돼요. 오랜 시간 동안 읽고 시키고 읽고 연습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심지어 우리 학원은 책만 구입하면은 비문학 무료 강의까지 프리패스는 다 열어줘요. 다 열어줘요. 재능 기부예요. 재능 기부. 그래서 꼭 얘기합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전 여기로 얘기 끝이에요, 이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봤어요. 저 내년에 뭐 준비할 건데 봤더니 작년 컷 어때요? 그랬더니 댓글에 2년, 3년 컷만 봤을 때도 내년에 여기는 평균점이, 합격점이 60이 넘지 않을 것이다. 뭐만 준비하세요. 이런 말 하는데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합격자 영상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다른 학원도 있고 무수하게 많거든요. 모리알처럼. 저 석 달 만에 붙었어요. 넉 달 만에 붙었어요. 정말 많은 영상이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 만나봤어요? 응? 그 인터뷰도 내가 담당하고 그다음에 그 학생들 인터뷰할 때 내가 얘를 소개도 하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넉 달 만에 합격했다고 해봐. 단기 합격. 그 넉 달 만에 합격이 학원 알아본 시점부터 필기시험까지의 과정일까? 그 사람의 넉 달의 과정이 정말로 어떤 것일까? 알아봤어요? 넉 달 만에 합격은 안 나온다고 보는 게 맞아요. 정상적이라면. 물론 있겠죠. 그치? 예를 들어서, 얘기 빨리 끝내. 예를 집에 가야지. 스님놈들이 모여가지고, 절대 종교비 아니에요. 도박을 해. 이 스님놈들 다 죽어야 돼. 말도 안 되죠. 의도 확대 오류죠? 그치? 99.99%의 스님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그거 하나가 이슈가 되니까는 뭔가 크게 보이는 것처럼 석 달, 넉 달 안에 합격한 사람들을 우리도 거기 실었지. 거기 그 가이드북에다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 안에 포함이 안 돼요. 하나 더 얘기해 줄까? 응? 분명히 공무원 시험생들이 옛날보다는 응시생 수가 적을 거예요. 관심이 적어졌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작년에 작년에 경쟁률이 만약에 50대 1이었는데 올해 공무원 준비생, 군무원 준비생이 적어서 만약에 8대 1이 됐어. 이러면 체감이 있지. 그치? 근데 작년에 여기 경쟁률이 80몇 대 1이었어. 근데 올해 경쟁률이 60몇 대 1이야. 이게 체감상 와 닿아요? 하지만은 언론은 뭘 갖고 써요? 작년에 비해서 15% 감소. 이제 공무원 아무도 안 함. 빨리 준비하세요. 내년에도 민원수가 적게 들어오고 정리하면은 군무원이 예전보다 이렇게 많이 뽑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군무원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관심 직종이 됐으니까. 한 학원마다 군무원 전문 학원 없는 학원이 없잖아요. 둘째, 셋째, 재수생들이 엄청 많아요. 알겠죠? 빨리 하는 게 좋아요. 그래도 좋은 얘기 하나 해줄게요. 재수생들 전혀 겁낼 필요 없어요. 알겠죠? 왜? 많이 했나요? 내가 지금 오늘 많이 촬영했나요? 지금 기나? 좋은 얘기 해줄게요. 여러분들 공부가 막 공부 머리도 좀 있고, 그치, 이런 게 좀 있어야 된다고 보죠. 중요해요. 근데 우리 군무원 3과목이거든요? 별로 중요치 않아요. 재수하는 애들은 그만큼 머리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재수, 삼수를 하는 애들은 물론 운 때도 있었겠지만 그만큼 안 하기 때문에 못 붙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좋은 합격생, 많은 합격생은 처음 초시생들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딱 돌아보고 빨리 시작할 수 있을까? 빨리 시작할 수 있고 없고는 집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개인의 신체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둘째, 나는 한번 시작하게 되면은 조용히 저기 독서실 좋거든요? 자습실에서 매일 새벽별 보고 그 다음에 지능별 보고 갈 수 있을까? 를 고민하고 그게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오랫동안 봐온 사람의 입장입니다. 변하는 건 모른다. 학원의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잘 설명해 줄게요. 알겠죠? 뭐 저는 요 정도까지